자, 근해 분리, 근해 부호 이거 가장 수상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얘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얘네는 외우는 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필요해요. 왜냐면 그 틀이 없으면 매 순간마다 헷갈릴 거고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외우되 거기에 추가적으로는 그냥 그래프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상태를 만든다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외우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자, 여러분 사실 문제에서는 분리랑 부호를 따로따로 가르쳐 주곤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근해 분리를 이해하면 근해 부호라는 부분은 조금 쉽다. 거기에 따라오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해 분리를 먼저 체크를 할게요. 자, 근해 분리라는 부분은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을 내가 2보다 둘 다 크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어때야 되지? 나는 뭐 근을 이 기준으로 막 사이에 두고 싶어. 2를 두고 뭐 하나는 2보다 작게, 2보다 크게 두고 싶어. 아니면 뭐 근을 2보다 작게 만들고 싶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근의 위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게 근의 분리입니다. 자, 그래 다시 한번 틀을 먼저 잡아볼게요. 자, 틀을 잡으면서 얘기를 조금씩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실근이 2차 방정식에 2차 방정식을 먼저 세팅을 해야겠죠? A에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입니다. 여기서 그냥 A는 양수라고 잡을게요. 음수여도 어차피 뭐 부호를 반대로 뒤집으면 되니까. 자, 두 근이 모두 뭐 K보다 크다. 그러면 항상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은 2차 함수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2차 함수의 x절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두 근이 모두 k보다 큽니다. 이런 모양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일단 숫자보다 커야 되니까 일단 실근이어야 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실근이어야 된다. 그래서 판별식이 뭐다? 0보다 큽니다. 근데 두 근이 다르다는 얘기가 없으면 요렇게 두 근이 다를 경우 두 근이 서로 다르다 표현이 있으면 그때는 D는 0보다 큽니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여러분 봐봐. 1번만 만약에 만족시키면 그냥 2차 함수를 x축에 걸어 놓는 상태인 거야. 근데 나는 얘네의 위치가 지금 k보다 오른쪽으로 가 있었으면 좋겠지. 근데 다시 얘기해서 1번만 만족시키면 k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k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k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해서 위치를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다? 축이에요. 얘네 축이 여러분 2차 방정식의 축이 2a분의 마이너스 b거든? 그러면 요렇게 생긴 2차가 k보다 오른쪽으로 가게끔 하려면 이 축이라는 애가 기본적으로 누구보다 k보다는 오른쪽에 가 있어야겠구나 라고 해서 얘가 k보다 큽니다 라고 써야 됩니다. 여기서는 등호가 안 들어가겠죠. k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축은 얘네 둘을 끼고 나서 오른쪽으로 더 가 있어야 되므로 커야 돼. 등호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 여러분 봐봐. 요거 두 개만 만족시키잖아? 그러면 판별식으로 걸었어. 축이 K보다 큽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런 케이스도 만들어져요. 그쵸? 그러면 이거보다 내가 더 오른쪽으로 얘네를 옮겨줘야 되는 거겠죠? 얘를 더 오른쪽으로 빼줘야 돼. 그럼 봐봐. 여러분 이거에서 오른쪽으로 더 빼려면 함수값 자체가 여기 있잖아. 경계라고 얘기를 하죠. K라는 이 경계에서의 함수값 자체가 0보다 크면서 이 축을 K보다 오른쪽으로 밀면 무조건 여기에서 근이 하나 생기는구나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계의 함수값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경계의 함수값. 여기서 경계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K예요. 경계의 함수값보다 함수값이 즉 fk 얘가 뭐보다 크다? 0보다 커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k에서 0보다 큰 쪽을 찍으면서 내려오면서 작은 근 이렇게 찍게 큰 근 이렇게 찍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 세 개를 잡는 거야. 다시 자 정리를 하자면 일단 두 근 가져야 돼. 근데 요 축에 일단 오른쪽으로 K보다 오른쪽으로 가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 되면 아직 조건이 미흡해. 조금 더 밀어야 돼. 라고 해서 함수값 걸고 그 다음에 판별식 D 걸고 그 다음에 축 밀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실근 부호나 위치나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판별식과 축과 함수값, 경계 함수값 요 세 개를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이제 빠르게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다. 그러면 아까랑 상황이 똑같죠?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으니까 상황은 이렇게. 그럼 아까 배웠던 거 그대로 적용하면 실근을 일단 먼저 가져야 되니 판별식은 0보다 큽니다. 같거나 큽니다 할 수 있고, 두 번째 축이라는 게 어때야 된다? 자, 계속 같이 해요. 그럼 두 근을 걸었어. 근데 축이라는 게 K보다 무조건 왼쪽으로 가 있어야, 다시 얘기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가 k보다 작아야 두 실근이 k보다 일단 작게끔 나올 수 있는 가능성 한 80%. 근데 이것까지만 하면 부족하다 했죠. 축을 k보다 작습니다라고 밀어도 k가 여기 있으면 의미가 없다 그랬어. 그래서 얘 이차함수 자체를 조금 더 밀어줘야 돼서 이렇게 밀게 되면 함수값이 여기에 걸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fk가 어때야 된다?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얘네도 실근, 판별식, 그 다음에 축, 그 다음에 함수값. 그래서 외우신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상태로 그림을 그려놓고, 그러니까 항상 얘네 풀 때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나는 이 상태를 지금 원해. K보다 큰, 작은 두 실근 이렇게 갖는 상태를. 그러면 일단 판별식 0보다 같거나 커야 되고, 두 실근, 축 당연히 K보다 작아야 되고, K의 함수값 위에 걸려 있어야 되네.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개를 보는 게 맞는데, 여러분 이 케이스 봐봐요. 3번. 자, 두 근 중 하나는 K보다 작고 하나는 K보다 크다. 이런 근이 있어.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뭐 판별식 두 실근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축은 몰라. 왜? 축이 K보다 커도 되고, 그제 축이 K보다 작아도 상관없지 않아요? 그럼 축은 모르는데 좀 복잡해.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뭐만 하면 되냐면, 자, 우리는 지금 요 A가 0보다 큰 상황을 지금 보죠. 그럼 그래프가 일단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랬을 때 나는 FK가 0보다 작습니다 라고만 하면 내가 원하는 요런 상태가 항상 만들어져. 그럼 봐봐. 이차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어. 그럼 K라는 위치를 아무데나 잡아봐. 내가 한 여기쯤을 K라고 잡아봐야지 라고 해. 근데 여러분 이 K라는 값을 내가 0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면 얘네 함수값 위쪽에 X축이 생기겠죠. 그럼 이 위쪽에 X축을 그리는 순간 요 K라는 선 기준으로 올라가면서 한번 만나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한번 만날 거기 때문에 K보다 작은 근 하나, 큰 근 하나 무조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두 실근 사이에 무슨 숫자가 있습니다 라는 요런 케이스는요, 얘 본인의 함수값만 뭔가 부호를 딱 정해주는 순간 얘네가 내가 원하는 상태로 만들어져. 그래서 이 3번 케이스가 사실은 제일 쉬운 거예요. 이해 갔죠? 자, 요렇게 우리가 세팅을 해서 보통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러면 근의 부호는 어떻게 관련이 되냐? 자, 여러분 봐봐요. A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배웠냐면 두 근이 모두 양수입니다. 그죠? 두 근이 모두 음수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부호가 다릅니다. 요렇게 배웠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근의 분리, 아까 좀 전에 배웠던 요거랑 연계해서 생각하면,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그냥 0보다 크다라는 소리야. 그럼 일단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커야 되고, 그죠? 두 번째, 어떻다? 축이라는 게 0보다 같거나 커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f0 집어넣었을 때, 즉 c라는 값이 뭐 어때야 된다? 0보다 큽니다. 이렇게 세 개 나오죠. 근데 여러분 아마 이걸 배웠을 때 이렇게도 배웠을 거예요. 두 근 알파 베타라고 줬을 때 양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어때야 된다? 일단 판별식 먼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 일단 먼저 하고,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이게 a분의 c. 이해 갔죠? 그럼 여러분 결국 요게 요거 얘기하고 요게 요거 얘기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은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근의 분리랑 요거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어차피 두근이 양수라는 건 0보다 큽니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의 분리 내용이다. 그래서 그냥 그래프 그려서 문제 풀어라. 0보다 크다는 소리니까 이거 축이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함수값이 0보다 큽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얘도 두근이 모두 음수입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된 상황인 거고, 그치? 그럼 첫 번째 판별식 0보다 같거나 큽니다. 두 번째,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이게 알파 더하기 베타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알파 베타가 부호가 같으니까 a분의 c가 0보다 큽니다. 요렇게 푸는 거.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 f0가 0보다 큽니다. 요거랑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 그럼 부호가 달라. 그럼 여러분 방금 보신 것처럼 0이 중간에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f0이라는 함수값이 0보다 작으면 무조건 2차 함수에서 이 0이라는 위치가 음수가 되면 이렇게 근이 생길 거니까 양쪽으로 근, 0 기준으로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해서 함수값으로 처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세 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이거에서 변형된 형태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변형된 형태는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판별식을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축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함수값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한다. 그리고 요 세 개 조건을 뭐 만족을 시켰을 때 내가 원하는 모양이 항상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 조건이 조금 필요한지를 항상 고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 세 개 중에서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함수값에 대한 부분. 즉 앞정을 꽂는다라고 쌤은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자, 뒤로 가서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두근이 0보다 크다, 3보다 작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모두 0과 3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 내가 원하는 상태를 만들어봐. 그러면 두근이 모두 0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조건을 추가합시다. 여러분 일단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커야 돼. 두근이 다르다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등호는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해. 그럼 이것만 하면 그냥 두근이 생깁니다 밖에 안 되네? 인 것 같은데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축을 먼저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함수값을 보통 먼저 보기는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순서대로 일단 머리에 집어넣어야 돼요. 축부터 봅시다. 그러면 축이라는 애가 기본적으로 0하고 3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축이라는 걸 일단 먼저 만들자. 그러면 얘네가 마이너스 얘 반토막이니까 k-1 얘가 이게 축이고 그치? 얘가 0에서부터 어디까지? 3, 4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3에서부터 0, 4입니다. 요게 일단 하나가 나와. 그러면 여러분 요거 두 개를 만족시켜봐. 이 축이 0하고 3, 4이니까 이런 것도 되긴 되네? 라고 하면서 이제 고민이 길어지는 거지. 그랬을 때 뭐도 생각한다? 함수값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 했으니까 여기서 F0도 0보다 크게 F3도 0보다 크게 왜? 경계가 0하고 3이었으니까 그때 함수값을 내가 고정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합시다. 자, 여기에 0하고 여기를 3이라고 한번 잡아봐. 얘네는 무조건 0보다 크게 플러스 값이라고 내가 고정을 할 거야. 그럼 x축이 이렇게 아래쪽에 생기겠죠? 근데 안 만날 수도 있는데 그치? 판별식을 써버렸으니까 만날 거야. 그치? 그러면 만나게 되면 요렇게 만들어지겠네? 그쵸? 무조건 아래쪽에 걸리겠네? 그러면 얘네 상황이 이제 원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이제 근데 거기다가 이제 생각을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0하고 3이 근데 쌤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그치? 그럼 0하고 3 근처에서 사이에서 지금 근이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아까 뭐를 조정을 해놨냐면 무조건 축이라는 애가 0하고 3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거고 그러면 0하고 3 사이에 있는 이 축이 무조건 음수값을 가지게 될 거거든. 왜? 축이면서 동시에 판별식 때문에 지금 두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작은 쪽으로 무조건 들어가. 그러면 얘는 플러스고 얘는 0이면 이 사이에 분명히 x축이 지나갈 거고 그래서 얘네가 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네 세 개에 지금 내가 부등호를 확인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판별식 먼저 처리하면 4분의 d 쓸게. k-1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 얘가 0보다 같거나 큽니다. 그럼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플러스 k 마이너스 3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보다 같거나 큽니다.
k-2, k 플러스 1이 0보다 같거나 큽니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아니면 k는 2보다 같거나 큽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축이라는 거 봐야 되니까 내가 요거를 지금 들여다볼 거야. 그럼 마이너스 k는 1 빼주면 요렇게, 그 다음에 부호 바꿔주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요렇게. 세 번째는 f0는 0보다 큽니다 라고 했으니까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 플러스 3은 0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f3도 0보다 큽니다니까 9 더하기 6에 k-1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0보다 큽니다. 그래서 k는 3보다 작습니다. 얘네 9 플러스 6k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0보다 큽니다. 여기 5k고요. 얘네가 지금 3이니까 플러스 6. 그쵸? 얘가 0보다 큽니다. k는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큽니다. 그러면 얘네 정리하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같거나 큽니다. 요렇게 나올 거고요. k가 3보다 커야 되니까 요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k가 1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쌤 잘못 봤네요. 파란색을 먼저 볼게요. 이쪽을. 요거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1에서부터 마이너스 2 여기 두 번째 거. 그럼 공통인 부분 여기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3보다 k가 작으면서 동시에 요거를 만족해야 돼. 그럼 k는 마이너스 5분의 6에서부터 3, 4입니다.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6은 여기.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가 공통의 k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분의 6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 등호 들어가는 데까지.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우리가 추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하나를 추가를 해야겠네. 미리 준비를 안 했구나, 쌤이. 자, 그 다음에 요게요. 4차 방정식 등판별. 이거는 보기차 방정식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보기차 방정식. 즉 우리가 x4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는 0이라는 걸 풀 때 x제곱이라는 애를 t로 치환을 하죠. 근데 여러분 치환을 할 때는 항상 범위에 대해서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0보다 큽니다. 같거나 큽니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입니다 라고 내가 인수분해를 할 거고 t는 2입니다 또는 t는 1입니다.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러면 x제곱을 원상복귀시키면 2고 x제곱을 원상복귀시키면 1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실근 몇 개 나와? 4개 나오죠. 여기서 x는 뿔마 2인 거 2개, 뿔마 1인 거 하나. 그럼 여러분 근이 4개 나오는 과정을 생각해봐. 근이 4개 나왔던 건 보기차식이라서 얘네 치환했던 t가 둘 다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뿔마 루트 2, 뿔마 루트 1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야. 이해 갔어?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요런 방정식을 만났어. 거의 비슷한데 이번엔 얘를 만났다? 그러면 치환을 해서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라고 쓸 거고 인수분해 하는 순간 t는 4 또는 t는 마이너스 1입니다.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x제곱은 4고요. x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돼가지고 x는 뿔마 2고요. x는 뿔마 루트 i? 뭐 이런 거 쓸 수가 없잖아. 얘는 그러면 허근인 거야. 허근. 애초에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나와? 실근 2개랑 허근 2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 치환을 한 2차 방정식이 양실근을 2개 가지면 뿔마 루트를 씌울 게 2가지가 되니까 총 4개의 실근을 가지는 거고 하나가 음수 실근을 갖고 그치? 양수 실근을 가지면 양수 실근에서 뿔마 루트 이렇게 나오니까 실근 2개. 그쵸? 그 다음엔 음수 실근을 가지면 뭐다? 허근 2개를 갖는구나. 요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건 추가 x4승 마이너스 3x제곱은 0이라는 애를 만났어. 그럼 당연히 x제곱을 t로 치환을 했을 거고 그럼 t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이렇게 나왔겠죠? 그럼 t는 0 또는 t는 3입니다가 돼서 x제곱은 0 또는 x제곱은 3입니다.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실근이 몇 개? 중근으로 1개, 여기서 실근이 몇 개? 2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따라서 전체적으로 실근은 몇 개? 3개가 나와. 그래서 여러분 실근이 3개가 나오는 케이스는 사실상 요 중근 때문에 나오는 거라 0이 하나의 근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t로 치환을 했을 때 여기서.
이해 가셨을까요? 자, 요런 내용들이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봐봐. 자, 1013번에서 보기차식이야. 그럼 치환을 할 거지. 그럼 다시 얘기해서 나는 t제곱 플러스 mt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0입니다를 풀 거거든. t는 0보다 커. 서로 다른 4개를 가지려면 얘네가 요 케이스여야 돼. 왼 위쪽에 있는 케이스. 그치? 그럼 다시 얘기해서 t가 양수로 2개가 근을 가져야 내가 t를 x제곱으로 벗겨내면서 루트를 2번 씌울 수 있구나. 각각. 따라서 얘네는 양의 실근 몇 개? 2개를 가져야 됩니다. 라고 해서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양의 실근이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 만약에 x4승 마이너스 4의 x제곱 플러스 4는 0입니다야. 그러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는 0입니다야. 그럼 t는 누구밖에 없어? 중근. 얘밖에 없어. 그럼 x제곱을 씌울 애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2개밖에 안 나와서 이 4차가, 그러니까 이 t가 양의 실근을 서로 다르게 2개를 가져야 루트 씌울 게 2가지가 나오니까 총 4가지 실근이 나와. 그래서 여기에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 가셨을까요? 자, 그럼 여기 내용들을 일단 좀 지우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아, 그럼 위쪽에 있는 애는 서로 다른 양의 실근 지금 2개를 가져야 되는구나가 되니까 나는 t제곱 플러스 mt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0이라는 얘가 요렇게 생겨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판별식이 뭐다? 0보다 큰 거고, 그죠? 서로 다르다 했으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축이라는 애가 어디가 있어야 된다? 0보다 크게 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 그 다음에 f0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요거 3개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부터 풀면 b제곱 마이너스 4의 ac 얘가 0보다 큽니다. 그럼 m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큽니다. m 플러스 6, m 마이너스 2가 0보다 큽니다. m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m은 2보다 큽니다. 지금 요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축. 얘 축은 마이너스 2분의 m이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m이라는 요 축이 뭐 해야 된다?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m은 0보다 작습니다. 요게 나오네. 자, 그럼 1번, 2번 방정식, 부등식만 처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2보다 큽니다. 2번 부등식이 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일단 여기 얘기하는 거야. 자, f0 처리합시다.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m은 그죠? 누구보다? 넘어가면 3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 m의 값의 범위겠습니다. 그래서 m이 마이너스 6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겠어요. 쌤 요거 잠깐만 확인해 볼게. 답지 확인은 안 해서. 답지를 모르겠다. 일단 요렇게 참고해 주시고 답이 이상하시면 쌤한테 개인톡으로 연락을 주세요. 자, 1014번도 봅시다. 자, 여러분 서로 다른 2개의 실근과 두 허근이래.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치환을 한다고 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 거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t가 3 나오고 t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면 벗겼을 때 뿔마 루트 3, 벗겼을 때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허근. 이렇게 되는 케이스를 우리는 원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 다시 얘기해서 치환을 한 요식이 어때야 된다? 부호가 다르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지금 나는 t제곱 마이너스 kt 제곱이 아니죠? 얘 t제곱이면 이거죠? kt 이 2차 방정식이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어때야 된다? 0을 기준으로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근을 가져야 돼. 그럼 쌤이 아까 근의 분리해서 뭐라고 했어? 이거 엄청 제일 쉬운 거라고. 0이라는 값이 음수 값을 가지면 얘가 음수기 때문에 얘네 위쪽에 x축이 생길 거고 그럼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근을 갖는 게 되겠네? 라고 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0 집어넣었을 때 얘가 0보다 작습니다. 내가 요것만 처리하면 되겠다. 되게 쉬운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럼 0을 집어넣으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은 거고 k 마이너스 4에 k 플러스 2가 0보다 작습니다. k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입니다. 요렇게. 이해 가셨을까요? 자, 요렇게 해서 근의 분리를 정리를 1차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문제 풀면서 만나시는 문제들은 약간 요 케이스 같은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판별식 축 함수값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상태를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혹시나 완벽하게 이렇게 함수로 표현을 했을 때 뭐 이상이 있는 부분이 없는지는 문제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판별식 축과 함수값 요거 세 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상태를 만든다. 이렇게 머리에 틀은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